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벌스토리입니다. 방금 생방송 끄고 나서 지금 두 번째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녹화 프로그램을 꺼놓고 녹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녹화가 전혀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어, 방금 생방송을 끄고 나서 11시 반까지 방송을 종료하고 이제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 따끈따끈한 소식이 또 올라왔네요. 궁극의 코로나 치료제 렌질루맙 호주 임상 3상 환자 모집이 개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임상 업데이트 내용이에요. 자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피곤하네요. 정신 빠져가지고 녹화 버튼 지금 녹화되고 있고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파일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일단은 코로나 렌질루맙 관련해서 임상이 5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임상 3상이 2개가 있고 임상 2상이 또 2개가 있어요. 3상으로는 2가지 코로나19 환자의 효능 및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건 코로나 폐렴을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스탠다드 케어 대 렌질루맙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임상도. 그리고 코로나19 예방 및 암치료. 이건 이제 제가 해석하기로는 암 환자에서 코로나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거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고 인터페론 알파와 셀리넥솔 그리고 렌질루맙에 대한 렌질루맙을 투여해서 이렇게 효과를 평가하는 거고요. 임상 2상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BET 임상이 있고 그리고 재발 및 불응성 거대 비림프종 환자 주마19 연구라고 하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기에 제일 환자 모집단 수가 큰 게 이거죠. 이게 큰 이유가 백신 연구라서 그래요. 거의 이제 예방에 대한 연구라서 큽니다. 모집단이 커요. 우리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통해서 많이 배우셨죠? 모집단이 뭐 3만 명, 뭐 7만 명, 15,000명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투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 모집도 굉장히 용이하고 자기가 희망만 하면 이렇게 맞을 수가 있으니까 뭐 기저질환이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평가를 해가지고 맞을 수 있으니까 모집단을 뽑기도 쉽고 그리고 그만큼 모집단이 또 많이 필요한 연구가 백신 프리벤션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기사가 요 클리니컬 트라이얼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 5개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4725번 연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인터페론 알파, 셀리넥솔, 렌질루맙 이렇게 있고 레스피레터리 바이럴 인펙션 그리고 코비드19 그리고 캔서 이 3가지 그러니까 암이랑 코로나19랑 그리고 호흡기 바이러스성 뭐 감염 뭐 그런 거를 연구하는 거고요. 피터 맥칼렘 암센터 멜버른에 있고 멜버른과 빅토리아에 있고 호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날짜 순으로 비교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비교를 해보시면은 일단 제목은 COVID-19 Prevention and Treatment in Cancer 암 환자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에 대한 평가다. 4725번 연구고 C-SMART 연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연구예요. 굉장히 중요한 연구고 이 연구에 대해서는 뭐 IR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셔도 되고 혹은 더 자세한 정보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사이트에서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고시고 오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어떤 연구인지는 이제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살짝 봐볼게요. 암1, 암2, 암3, 암4 이렇게 있는데 플라시보랑 비교를 하는 거고요. 네 가지 다. 근데 플라시보인데 암1은 인터페론 두 번째는 얘도 인터페론인데 뭐 약간 뒤에 내용이 다른가 보죠. With no COVID-19 infection or no known COVID-19 positive contacts.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암 환자고 이 환자에 대해서 인터페론을 투여하는 거고 암2는 인터페론을 투여하는데 exposure to COVID-19 바이러스에 노출된 환자들 노출된 걸로 확인되는 환자들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은 암 환자에 대해서 인터페론을 투여하고 또 절반은 플라시보를 투여하고, 그러니까 8개 군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연구는 인터페론 대 플라시보인데 암 환자이면서 코로나에도 노출된 환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셀리넥소르랑 플라시보인데 중등도의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 중등도 증상을 나타낸 사람들에 대해서 투여를 하는 거고, 이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렌질루맙이랑 플라시보, 이 두 가지를 평가를 하는데 암 환자이면서 시비어 코로나19 환자를 평가하는 겁니다. 최고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연구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282명이나 당연히 필요한 거고 8개 군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겁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타임 프레임 해가지고 60days 뭐 날짜별로 어떻게 평가하고 뭐 평가 방식은 뭐고 막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아까 그 암포 네 번째 팔, 그것만 이제 좀 보시면 되겠죠.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고요. 제가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꼬부랑 글씨만 보면 눈이 너무 침침해가지고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원래는 여기가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었는데 리크루팅, 이제 모집중, 환자 모집중 해가지고 모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연락을 주면 된답니다. 멜버른, 빅토리아, 오스트레일리아, 3천 뭐 이렇게 적어져 있고, 호주에서 이제 임상이 개시가 된 건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나디 리크루팅 기간 동안에는 계속 뭔가를 준비를 해왔다는 건데, 그게 이제 끝나고 정식 모집 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뭐 호주 인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고, 그리고 암 환자로만 되어 있는데 그냥 모든 암 환자를 얘기하는 건지 어떤 특정 암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여기 내용이 다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셀리넥소르라는 약은 일단은 생소한 약이죠, 저희한테는. 근데 렌질루맙은 중증 및 위중 코로나에 걸린 암 환자에 대한 연구예요. 이거 만약에 성공하면 엄청난 치료제가 될 겁니다. 이거는 완전 초고위험군에 대해서 코로나 연구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로 선행돼야 될 것이 이 렌질루맙이 어떤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고 또 안정성이 좀 안전하다는 어떤 입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연구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신장이나 간을 아주 악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그런다고 하면 암 환자에 대한 중증 코로나 치료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겠죠. 이미 기저질환이 그것도 암 환자인데 그런 게 있는 사람한테 이 약이 안전성이 없어. 그러면은 얘가 코로나를 치료를 못해서 암으로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약의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건지 그거를 평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위중 중증 코로나 환자에 대한 그 중증 위중 단계의 코로나에 감염된 암 환자에 대한 임상을 한다는 것은 렌질루맙의 어떤 효과성과 안정성까지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연구에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 연구도 호주 정부에서 좀 이렇게 연구 지원비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텔콘이랑 KPM 테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걔들은 필리핀이랑 대한민국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겁니다. 지켜봐야 할 거긴 한데 일단은 이 기사는 아직 안 떴고요. 클리니컬 사이트에 업데이트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뭐 트위터에도 휴머니즘 공식 트위터도 아직은 뭐 얘기가 전혀 없고 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휴머니젠 주가가 2.5% 정도 떨어지고 있죠. 장 초반에는 20달러 위로 올라갔다가 근소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휴머니젠이 주가 부양 의지가 아직도 분명하다고 하면은 이 가격이 아직 모자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 기사도 충분히 휴머니젠 주가를 올리기에 충분한 어떤 그런 소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뉴스를 그렇게 주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트위터에 먼저 띄우고 그 다음 기사화 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클리니컬 사이트 업데이트 되자마자 제가 영상에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아직은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텔콘이랑 KPM 테크도 주가 부양 의지가 있다면 이걸 충분히 기사화하면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죠, 주가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 생각에는 텔콘과 KPM 테크의 어떤 기대감을 놓을 때는 아니다 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이상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 12월 23일이 되어버렸습니다. 00시 07분이네요. 네. 생방송 끄고 이거 떴길래 피곤한데 하면서 영상을 촬영했는데 심지어 녹화도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번 촬영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호주 이상으로 궁극의 코로나 치료제 렌질루맙의 호주 임상 3상 환자 모집이 개시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꿀벌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